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분야에 많이 이렇게 연구했고 무엇보다도 중국에 많은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서강대학교의 정유신 기술대학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학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요즘 그 오랜만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투자로부터 하지시고 또 기업인들도 좀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좀 증시 진단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들어서 지금 계속 올랐죠? 네네. 3,400 상하이 지수가 네네. 거기를 이제 돌파했는데 이게 지금 한 2년 반 만에 2018년 네, 2월인가 뭐 그때 네네. 이제 전고점인데 그걸 뚫고 지금 갔으니까 그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잖아요. 네네.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선은 뭐 중국 경제가 네네. 지금 물론 성장률 얘기는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그렇긴 네네. 한데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동안에 중국 증시가 눌려 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미중 갈등, 무역 마찰 이런 부분들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될 거다. 네. 적어도 하여간 대선 전까지는 네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커져 있는 그런 요소들이 퍼졌고. 네. 또 이제 돈이 워낙 많이 풀렸어요. 그러게요. 미국도 네네. 그렇지만 좀 중국도 좀 엄청나게 풀려가지고 금리가 지금 한 국채 기준으로 한 2% 정도대로. 네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성장률 우리나라도 뭐 좀 높을 때, 네네. 뭐 7, 8% 가고 6, 7% 갈 때 이럴 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2%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이거 사실은 투자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금이라든지 뭐 이런 그 채권 이런 쪽은 투자를 손이 안 나가게 돼 있어요. 네네. 중국이 사실은 이제 우리 과거에 그런 때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쪽 자금들이 돈은 많이 풀렸는데 실물 쪽은 잘 안 갈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죠, 뭐 그렇죠. 민간 쪽이 적극적으로 막 지금 투자하거나 그때 쉽지 코로나 않잖아요. 때문에 뭐 부동산도 보이는 그러니까.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네. 이제 결국 이제 그게 증시로 올리는 거죠. 예, 예. 우리나라도 동학개미 네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요인들이 있고 기술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를테면은 뭐 요새 금융주가 중국 쪽에서 많이 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 동안에 이제 뭐 미국도 그 나스닥이 많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기술적으로 네네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쪽으로 해서 기술주, IT 디지털 관련 기술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마오타이나 소비재 이런 쪽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과거에 이렇게 주식 볼 때는 항상 순환 장세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기존에 이제 그런 주식하고 갭이 너무 커진 거예요. 네네네. 가격 갭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뭐 이런 갭인데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좀 메꿔줘야 되는 거죠. 네네.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런 그 과정에서 은행, 증권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수요가 늘고 그 수요가 느는데 그런 주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가총액이 센 종목들이에요. 네네. 시가총액이.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시가총액이 세니까 지수가 올라가게 상승하는 되고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차별화가 심하다는 업종 양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상하이 지수도 지금 빠르게 올랐고 선전은 뭐 이미 연초 대비 20% 이상 올라 있는 네네네.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요인들 때문에 하여간 이례적으로 중국은 좀 좋아야 되는데 성장률 높을 때는 안 올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성장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 좀 네. 관심을 그래서 끌고 그런 있죠. 문제를 좀 시청자분이 궁금한 사항에 의해서 네. 중국의 그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이신 정 교수님 아이고, 모셨는데요. 일단은 뭐 주가 얘기하면 경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첫 간단히 번째 뭐 말씀. 아무래도 뭐 네네. 펀더멘탈은 경기죠. 네네. 근데 성장률 얘기하면은 사실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주식은 기대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큼 경기 회복이 좀 될 거냐. 우리 PMI 지수 뭐 그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그 50 이상 호전될 거라는 확장 기대 그런 쪽에 영역이 계속 있고. 네네. 특히 이제 그 새 방모로 하게 되면은 그 생산 네네. 그 지수하고 그다음에 신규 주문 지수 이런 네네. 쪽이 뭐 51, 53 이런 쪽으로 상당히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전이 되는구나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 중국이 지금 1분기 때 마이너스 6.8%였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냥 우리가 그냥 평균으로 생각해 보면 네네. 2분기 때는 뭐 거의 0%거나 조금 뭐 1% 한다고 하면 그 1분기에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은 3, 4분기는 뭐 마이너스 6.8%였으니까 1분기에 네네네. 이걸 갖다 상계 처리하면서도 금년에 지금 대략 예상되는 게 한 1%, 1.2% 중국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네네. 3, 4분기 때는 거의 6%씩은 성장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6%는 사실 뭐 정상적인 옛날 과거 그 그렇습니다. 성장이니까 네네. 그거 이렇게 뭐 다시 정상적인 궤도. 그러니까 뭐 연평균으로 하면 낮지만 기대감으로 해서 가는 거라 보면 하반기부터는 6% 정도 전년 대비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각도에서 또 이제 볼 수가. 그러면 이제 경기를 지금 정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이렇게 6% 하면 당분간 중국 증시의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좀 더 얘기죠.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네. 2015년도에
중국 증시가 또 한번 굉장히 떴는데 네네. 그때도 이제 이렇게 정책적인 요소, 네네. 이건 사실 전 세계가 지금 정책적인 요소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진도 그렇죠. 뭐 돈 엄청나게 풀고 그때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거에 또 재판이 아니냐 그런 시각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것도 조심할 부분은 있지만 그런 그 긍정적 요소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책적으로 지금 정부가 대응을 하는데 특히 이제 재정뿐만이 아니라 재정 쪽은 이제 투자를 갖다 다루는 것이고 네네. 금융 쪽을 갖다 굉장히 완화를 했잖아요.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 돈이 그럼 결국은 어떤 목적으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투자자한테는 결국 주가 올리고 이렇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자산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산 효과가 생기면 이제 좀 더 그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우선 뭐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시키고 개인들 소비자 또는 개인의 가계에 대한 어떤 그런 거라면 기업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중국 기업 부채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부채 비율이 높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경기가 안 좋으면 굉장히 악순환 거에 빠질 수 있잖아요. 매출이 안 일어나고 이익이 잘 안 나면 결국 이제 지금 상환압력이 커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금융과 신문의 악순환 거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막는 것 중에 이제 뭐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데트 에퀴티 스왑이잖아요. 네네. 주식 채권을 그 수합하는 건데 그건 이제 결국은 증시에서 프레시 캐피탈 갖다가 이제 조달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식 부분을 갖다가 높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채비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방법을 갖다 사실 지금 이제 기업의 어떤 악화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산업들 갖다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자산 효과 또 기업에는 그 부채비를 낮추는 효과를 겨냥해 가지고 돈을 풀면서 증시로 자금을 모으는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일정 부분까지는 상당히 그 다른 국가들도 그 부작용은 마찬가지지 않아요? 네,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중국은 지금 이제 그 정책적인 그런 그 지향점 갖고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까지는 작용을 할 것 같다. 최근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PPR. PBR. 네네. PER 시대가 있었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PBR 그다음에 뭐 PCR 쭉 있었잖아요. 네네. 퍼가 뭐 일반적인 거지만 PPR은 이제 프라이스 페이턴트 레이쇼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잘 생각해 보시면 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잘 네네. 보시면은 이렇게 돈이 막 풀어갖고 그 기업은 지금 사실은 뭐 실적이 안 전부고평가가 좋은데 나오죠. 전부고평가. 네네. 실적이 안 좋은데 네네. 주가는 지금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말은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엄청난 기대감이 있을 때 지금은 이게 이익을 못 내지만 미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짧은 미래에 이것이 굉장히 매출과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 네네. 특히 4차 혁명 시대에는. 왜냐하면 4차 혁명에서 초연결, 초고속 다 연결돼 있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네네. 만약에 어떤 제품이 기가락이 좋고 뭐 서비스가 아주 뭐 기가 막히다. 와우 뭐 이런 거면 순식간에 그 전 세계의 매출을 갖다 끌어잡을 수 있다. 주문을 일종의 그 스토리텔링 비슷해서 자금을 지금은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걷다 몰아주면 주가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니콘도 나오는 이유기도 예, 예, 예. 하고 네네. 지금은 안 좋지만 뭐 1조, 2조 밸류로 막 투자하잖아요. 예, 예. 이 PPR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직은 매출과 이익이 안 났지만 이놈의 기업이 그런 정도의 역량이 있다. 그럼 그 역량은 어디에 녹아 있을 것이냐? 페이턴트에 녹아 있다. 기술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PPR을 본다는 그런 건데 아직은 유형 자산화되지 않았지만 무형의 어떤 무형의, 기술이나 네네. 아이디어가 네네. 그런 가치가 있다. 말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시장을 갖다 이렇게 또 이렇게 좀 하나의 그 새로운 기준으로 뭐 나타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아무래도 이제 지금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정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이게 변수를 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대외적으로 보면 한번 미국과 마찰 문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 교수님이 양쪽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트럼프 나름대로 대통령의 돌발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정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승부사적 기질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또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는 없을 때 네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단계 무역 협상과 합의를 갖다 깬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네. 쉽지 않거든요. 네네. 지금 미국이 성장률 예상선이 더 낮아졌고 지금 네네네. 뭐 이제 뭐 8% 마이너스 8% 얘기도 나오고 네네. 실업률이 지금 14%인데 지금 한 20%까지 간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상황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경제까지 무너지면 트럼프의 연연은 어쩌지?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가 굉장히 약하고 저는 홍콩을 이번에 막 난리치고 치는 것도 그쪽에서 어떻게 승부를 내면서 이렇게 좀 표를 모으거나 뭐 다른 쪽으로 가야지 네네. 기존의 어떤 그런 무역 갈등을 통해 갖고 경제 타격을 갖다 심하게 줄 수 있는 걸 하는 거는 미국으로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대선을 위해서는 반죽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11월이 대선인데 네네. 9월 이후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가 이거 잘했다. 잘한 걸 갖다가 막 이제 그때부터 선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때 싸울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승부를 낼 수 있는 게 만약에 중국하고 강대강으로 부닥친다 이렇게 하면 7, 8월 밖에 없는 거예요. 네. 뭐 7, 8월도 뭐
무슨 협의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물건 나왔다고 7월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힘들다. 네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홍콩 문제에 대해서 좀 그렇게 되면은 뭐 상당히 중국이 어려워지지 않겠냐. 전세가 다 등을 돌리고 뭐 이렇게 뭐 그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네. 항상 또 근데 그런 말이 있어 왔잖아요. 그죠? 기업하고 사람하고 돈이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실제로 뭐 미 상공에서 이렇게 서베이를 해보니까 한 80% 이상 미국 기업이 홍콩 주재 네네네. 뭐 굉장히 우려한다. 30% 네네. 떠나겠다. 근데 네네. 그건 다 미국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네. 싱가포르 통화청이 발표한 바면 그 금년 4월 달에 지난 4월 달에 전년 1년 대비 44%의 자산이 증가했대 예금이. 그게 거의 다 홍콩에서 온 걸 거라는 그런 네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편 생각 생각해 보면 홍콩의 위치 포지셔닝이 보면 어쨌든 간에 그 지금 그렇죠. 아주 한거래 3위고 네네. 특히 위안화 거래는 마켓 쉐어가 30%예요, 홍콩이. 홍콩 내부에서? 네.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 세계에서. 위안화니까 예. 절대적인 부동의 1위고요. 네네. 중요한 거는 홍콩 통해서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네네. 다 중국이 그동안에 후감통, 송감통, 채권통을 만들었잖아요. 주식 네네. 채권에 네네. 홍콩과 중국 본토와의 거래 연결고리를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컨대 중국 내에 들어가서 뭐 뭔가 좀 사업하려는 그런 기업이나 홍콩을 지금 경유하게 돼 있잖아요. 경유해서 이를테면 중국의 주식이나 채권하고 뭐 그런 쪽에 투자하는 금융회사 네네. 또는 뭐 투자자 이런 사람들은 홍콩을 떠날 수가 있겠느냐. 떠나죠. 더군다나 중국은 앞으로 금융시장 개발 계속 할 거거든요. 네, 미국하고 네, 어떤 네, 그런 네, 그 싸움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럼 결국은 그 홍콩의 입지는 더 강해질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리고 이미 뭐 작년도에 홍콩 통해서 홍콩이 지금 전 세계 IPO 1위예요. 네네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홍콩 통해서 자금 조달한 게 주식이 75%, 채권 60% 이런 식으로 아주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홍콩이 그렇게 쉽게 정하진 않는다. 네네.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안법하고 뭐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주가 올라가잖아요. 네. 한중 관계라든가 또 중국에 그 투자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한한령, 네네. 원래 한한령은 없죠 공식적으로는. 네네. 근데 이제 실질적인 한한령의 해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G7 뭐 초청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양쪽 러브콜 반 샌드위치라 그랬는데 러브콜 뭐 받는 그런 구조라고 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네네네.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뭐 의료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뭐 이런 쪽인데 저는 이제 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네네. 아날로그식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디지털 비대면 이게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될 텐데 네네. 한중 관계 속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직구 역직구 뭐 EC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커머스 네네. 전자 상거래를 통한 수출입 이런 쪽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전에 한번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네네네. 디지털 싱글 마켓. 앞으로 그런 방향은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중일 네. 사이에 네네네. 동북아 3국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왜냐하면 디지털로 지금 우리가 소비도 그렇고 네네네. 많이 일어나는데 수출이 지금 어려우면 그런 쪽으로 물꼬를 터가지고 예컨대 연결한다 하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또 서로 수출을 통해 가지고 성장의 동력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번 기회에 헤쳐 나가면 뭐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겠나. 중국 투자자한테 한 말씀. 네네. 조심은 해야 되지만 네네. 제가 볼 때는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으니까 네네. 뭐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지금 들어가셔도 조금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고 그렇지만 막 계속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이게 계속 가지 않는다는 게 한 번 파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네네. 한번 좀 그런 쪽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단 코로나가 지금 뭐 세계적으로 또 한 번 또 재확산된다든지 뭐 또 네네. 가을 늦가을부터 그런 부분들은 또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사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역시 중국 경제의 미국과의 문제라든가 홍콩과의 문제 이렇게 고려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성장성 중장기적으로 저는 제가 책 써가지고 사실 뭐 욕도 뭐 콘도 많이 났지만 중국이 이긴다라는 책이었는데 사실은 원제는 중국이 이긴다라는 게 아니고 디지털 귀환을 향한 중국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디지털 쪽에서는 중국이 귀환이 되기가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 있다 미국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풀어서 쓴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굉장히 빨리 오히려 가고 빨리 가는 있잖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 원장님이 예상한 대로 뭐 누구를 어느 나라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걸 떠나서 네네. 중국한테 게 유리한 그런 그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볼 때는 뭐 주식도 결국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국을 좀 잘 보시라 이렇게 얘기. 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이 워낙 그 이렇게 중국 관련된 전망과 중국뿐만 아니라 뭐 지금 벤처라든가 최근에 핀테크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쪽인데요. 관련돼서 많이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아마 접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